이 포인트 이용 제휴처를 급격히 축소하며 환불 대란을 부른 머지 포인트 사태가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이용자를 100만 명 가까이 늘렸는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건데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이 되긴 하는데 현행 개정안만으로는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기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머지 포인트 사태가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머지 플러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머지 플러스는 머지 포인트 운영사입니다. 머지 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머지 플러스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규모 환불 사태에 머지 포인트가 대응을 할 수나 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예, 일단 그동안 이제 진행된 상황을 보면요. 일단은 지난해 9월에 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마련이 돼서 올 들어서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이 맡긴 선불 충전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종에 따라 충전금의 최소 50% 또는 전액을 외부에 위탁을 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도 함께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계기를 보면요. 이 핀테크사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고객이 충전한 돈, 즉 선불 충전금을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핀테크사뿐만이 아닙니다. 선불카드를 운영하는 교통카드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통카드 회사들은 핀테크사보다 선불카드 운영 업력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불 충전금 관리 관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취재했던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운영하는 SM 하이플러스 사례를 보면요. 이 하이플러스는 그룹이 이제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룹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거든요. 이 공격적으로 그룹을 이제 사세를 확장하는 그룹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인데 이 계열사에 운영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는데 과연 고객 자금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시 하이플러스는 고객 선불 충전금을 운영자금과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서 올 2분기 기준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선불 충전금 규모가 2,5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 절반인 1,250억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보증으로 맡겼습니다. 근데 이번 머지 포인트 이용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감독 당국의 규제나 아니면 따로 감독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떤 허점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 금융감독원 입장 그리고 대응 현황을 보면요. 지난 16일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죠. 이후 회의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감독원은 비록 감독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또 한계가 있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요점은 이렇습니다. 머지 포인트 같은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시에 급성장을 하는데 이런 포인트, 충전금 발행업체를 그때그때 매번 일시 점검하기 사실상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제 금융당국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먼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또 사태가 터지고 나서 머지플러스 같은 미등록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면서 사태 수습에 나선 점에서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다수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 충전금, 그 상품권 발행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사태가 터졌으니 재발 방지 대책 당연히 나와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법적 규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은 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9달째 계류 중인데요. 그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안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금융 육성안 분야에서 그 핀테크, 빅테크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개정안 내용 중에서 지급결제 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정금법이 15년 만에 개정되다 보니까 논의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진척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내막을 보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선적으로 어떤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 정도는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또 그러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자금융 업종이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또 이에 맞게 규제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규제 강도도 달라서 이용자 보호하고 산업 육성안을 따로 떼서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거든요. 현재 전자금융 업종을 보면은 7개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편안은 이를 현 금융 환경에 맞게 자금 입체업이나 대금 결제업, 결제 대행업으로 통합 간소화합니다. 이 이용자 규제 강도 차이를 보면은 이용자 보호 규제 강도 차이를 보면 자금 입체업은 간편 송금 수위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용자 자금을 전부 보호하도록 하고요. 또 대금 결제업은 결제 대기 자금으로만 이용자 자금이 보호되고 즉시 인출될 위험이 적어서 일부만 절반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예. 그런데 전자금융업법 개정만으로는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긴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정금법 개정안에 담긴 이용자 보호안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현 개정안 논의 수준에서 머지 포인트 같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일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금법 개정안의 근간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 산업 혁신안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융당국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고 또 일일이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머지 플러스만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미등록 업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이 제2의 머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범부처 차원의 정부 대응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